유체라는 말은 뭐야? 그러면 임계점을 메타 벗어났을 때 생기는 유체. 그지?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분자 간의 거리가 조절이 돼. 분자 간의 거리가 조절이 된다는 말은 얘의 밀도가 조절이 된단 말이니까 이렇게 되면 뭘 조절할 수 있어? 용해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첫 번째, 이미 용액에 있던 애가 석출되거나 아니면 석출된다는 말은 용해도를 낮췄다라는 소리겠지? 용해도를 낮추면 이미 용액에 섞여 있던 애가 알갱이로 석출이 되거나 아니면 알갱이로 존재하던 애가 어떻게 돼? 용해가 되겠지. 용매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지. 용질이. 그지? 자, 용질이 어디로? 용매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야. 일단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 글에서 결국 필자의 관심사. 여기에 꽂히면 안 된다고. 아, 씨발, 이거 임계점이 뭐야? 뭐, 온도압력, 초임계 유체 뭐야? 여기 꽂히지 말고 큰 흐름 보고 필자의 관심사는 그럼 뭐야? 아, 그러면 일반적인 물에서는 온도와 압력을 가하거나 빼도 밀도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얘는 초임계 상태에서는 뭐가 가능해? 밀도의 조절이 가능해. 밀도의 조절이 뭐라고? 분자 간의 거리래. 그럼 밀도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내가 얘를 어떤 용질을 용해시키거나 용액 속에 들어가 있던 용질을 석출할 수가 있겠네. 이게 주제인 거야. 봐, 어려운 말 졸라 나왔는데 이게 주제라고. 이게 주제.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에 끌려다니고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글을 왜 읽는지를 까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뭐 하라고? 독서 노트를 쓰는 거야.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면 이게 보인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지금 누구는 좀 뭐 그런 건가? 감이 오고 또 몇몇은 뭔 소리냐 지금 이러고 있을 건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기잖아? 이거 출제될 가능성 높은 애예요. 약술에서 이걸 그냥 넘기잖아? 나는 학원 가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했으니까 공부했어. 이거 넘기잖아? 문제 못 풀어. 너무 당연히 못 풀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스스로 독서 노트를 만들어야 돼. 스스로 독서 노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오답도 정리하고 독서 노트 만드는 과정에서 이 흐름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만점에 가는 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저만 맞춰오라고. 국어 만점 받게 해줄 테니까. 수학에 최저는 다 해.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야. 자, 봐봐. 자, 여기가 자, 그래프를 보자. 자, 여기가 X지, 그지? Y죠. 그래프 볼 때는 항상 X하고 위로 가는 거야. X하고 위로 가는 거야. 이거 수학에서 그렇게 하죠? X하고 위로 가는 거야. X하고 위로 갈 때 지금 이게 용액이라고 보자. 이게 유체야. 이게 유체. 용액이 아니라 지금 이게 유체야. 지금 이게 유체야. 지금 초임계 유체야, 여기가. 초임계 유체인데 이 초임계 유체 안에 A라는 용질과 B라는 용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자, 이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졌어.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A하고 B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봐봐. 그러면 이제 또 막 화학자들이나 뭐 할 때 뭐 어떤 비거 같은 데 놓고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러잖아.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 하는 건데 지금 목적이 뭐냐면 초임계 유체 안에 A하고 B를 지금 일단 넣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빼고 싶은 거야. 유체에서. 빼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뺄까? 지금 그 얘기라고 이게. 그럼 다시 와봐. 자, A의 용해도야. A의 용해도. 얘는 B의 용해도지. 각각 다른 용질 A,
용질 B라고, 그지? 자, 그럼 다시 봐. 온도 T1에서는, 자, A잖아, A. 위에 거. 온도 T1, 점선, T2, 실선. T1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면, 봐, 일단은 둘 다 우상향이지. T1, T2. A하고 B 둘 다 T2 우상향이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져? 용해도가 높아지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T1을 봐봐. T1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안 올라가, 잘. 둘 다, T1은. T2는 상당히 가파르지. 그럼 T가 뭐야? 이게 온도잖아. 그럼 온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용해도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거지. 온도에 따라서, 그지? 어떤 압력, 같은 압력이라면 온도가 다르다면, 같은 압력이라면 이 온도하고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지금 다르잖아. 그지? 그걸 보여준 거라고. 그런데 저압력 영역에서는 T1이 더 잘 녹고, 요쪽. 고압력에서는 T2에서 더 잘 녹아, 온도가.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얘네들이 바뀐단 말이야. 자, 봐. 지금 여기서는 저압이지. 여기서는 T1이 더 잘 녹아. T2는 요만큼밖에 안 녹아. 근데 이게 역전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역전점이야. 얘가 역전점이 생긴다고. 요게 녹는 용해도가 역전되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역전점이야. 자, 그리고 B도 A와 유사해. 그런데 B는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 이 안에서 얘네들이 A하고 B라는 용질이 같은 압력이라면 온도차에 따라서 얘는 용해도가 떨어지고 얘는 용해도가 높은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온도를 만들어버리면 얘는 용해도가 떨어지지, 얘는. 같은 압력, 같은 온도지만 얘보다 얘가 용해도가 더 떨어지게 되잖아. 그럼 그때 얘가 석출이 되는 거야. A는 남아있고. 그럼 그 다음에 A가 용해도가 떨어지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얘도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석출이 되겠지. 그럼 이제 뭐만 남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만 남게 되겠지. 이산화탄소에 지금 A하고 B를 넣어놓은 상태니까 이산화탄소 유체를 만들어서. 자, 되시죠? 자, 올라가 볼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긴 글이 나오는데 얘를 한번 같이 쭉 읽어본다면서 밑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가지 성분 A하고 B가, 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어. 두 가지 성분 A하고 B가 초임계 유체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나타낸 건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다 증가하는 건 맞아. 다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잖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가 높은 온도인 T2에서 압력의 변화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라는 말은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더 높아지거나 작아진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역전점 얘기하는 거지.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하면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 자, 봐. 자, 여기는 온도가 T1이지, 그지? T1이지. 여기서는 용해도가 더 높지. 근데 T2가 용해도가 더 낮잖아. 그죠? 근데 역전점 이후로 가면 얘는 T2가 역전되지. 용해도가 더 높아지지. 온도를 높였더니 얘는 용해도가 낮아지잖아.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B의 경우는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가 A하고 유사하지만 역전점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잖아. 그치? 이게 B고 이게 A잖아. 역전점이 서로 다르잖아.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좀 더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같이 용해되어 있어. 지금 녹아 있어.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난 두 성분 역전점 사이에 위치한 다음, 요것은 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읽자. 역전점 사이에 위치한 다음
유체 온도를 2에서 1으로 낮추면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고 A 성분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 거 봐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역전점이지. B의 역전점. 자, 여기가 A의 역전점이지. 그지? 그리고 압력을 이걸로 맞춘다고. A하고 B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압력을 A 용질의 역전점, B 용질의 역전점의 중간 정도로 맞춘다고. 압력을 고정시켜놔. 여기로 맞춰놓고 자 봐. 온도를 T1에서 T2로 또는 T2에서 T1으로 낮추게 되면 얘는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될 거 아니야. 여기니까 지금 이 선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얘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용해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용해도를. 자, 다시 위로 가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자. 유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췄대. 자, 유체 온도를 그 상태에서 유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자, T2에서 T1으로 낮췄으니까 여기는 용해도가 떨어지겠지. 그죠? 얘는 용해도가 떨어지지. 반면에 얘는 용해도가 올라가지. 그럼 얘는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더 잘 녹아, 더 못 녹아. 더 못 녹지. 그러니까 얘는 석출. 그 다음에 또 얘의 용해도를 낮추면 되겠지. 그러면 A 석출. 그럼 뭐가 남아? 초임계 유체만 남고 용질은 1차 석출, 2차 석출.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제로 구성될 때 그렇게 어렵게 문제로 구성될 리가 없다고요. 자, 좀만 더 읽어보자.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게 필자의 관심사지. 근데 지금 이 글을 우리가 왜 읽는지를 모르고, 이 글을 왜, 이 석출하는 과정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이걸 왜 읽는지 모르고, 임계점이 뭐냐, 초임계 유체가 뭐냐, 여기서 골몰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 가서 내가 읽었던 걸 활용하는, 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럼 다시 밑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 밑에 가서. 자, 필자의 관심사는 이거야. 혼합물의 분리 과정이야. 초임계 유체에서 A하고 B가 모두 녹아 있어, 지금. 압력을 A하고 B의 역전점 사이로 고정하니까 압력이 여기가 되겠지. 압력이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T2에서 1으로, 뭐 T1에서 T2로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절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져? 분자 간의 거리, 밀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해져서 그래서 결국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준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초임계 유체를 준비하고 A와 B를 용해시켜야 되니까 얘네 둘이 용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압력을 A와 B 역전점 사이에 유지해서 1단계 온도를 T2에서 T1으로. 자, T2에서 T1으로 가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높아지지. 그지? 그래서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B가 분리된다. 하지만 아직 A는 용매 속에 녹아 있는 거지. 유체 속에. 그리고 2단계에서 온도를 다시 또 T1에서 T2로, 그죠? T2로 바꾼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얘가 또 석출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1단계 때는 얘를 먼저 이게 지금 고체로 나온 거니까 이게 석출이 된 거잖아. 그죠? 2단계 때는 다시 또 T2로 올리면 얘가 또 다시 석출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되시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1번 봐봐. 자, 결국 윗글에 제목이라고 나왔는데 제목 물어보는 문제가 결국은 필자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게 결국은 주제라고요. 그죠?
초임계 유체의 개념과 발전 방안, 뭔 개소리. 특성, 혼합물 분리. 맞잖아. 이게 관심사 아니야. 혼합도형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세 번째,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특정 물질 속출 한계에 대해, 한계 있겠지? 언제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어? 초임계 유체의 안정적 제조의 변, 안전적 제조? 이거 뭔 예소리야. 초임계 유체의 최초 발견에, 됐고요. 그죠? 그냥 2번. 답 쉽게 나옵니다. 자, 올라가 보자.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산소의 임계 온도는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아까 산소가 마이너스였고 그 산소의 임계 압력도 더 떨어졌었어. 그지? X고요. 초임계 상태의 물질은 고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 그러면 고체, 초임계 유체, 기체. 그럴듯한데 언제 그랬어? 지금 윗글에서는 고체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그죠? 뭐하고 뭐 사이라고 그랬었어? 액체하고 기체 사이라고 그랬었지. 다음에 세 번째, 용매의 밀도를 변화시킨다. 용매의 밀도. 자, 용매가 설탕물이면 물. 밀도를 변화시킨다. 초임계 상태에서는 밀도를 변화시키는 게 분자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17%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초임계 상태라면 500%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확 늘렸다, 확 줄였다. 확 늘리면 용해도가 높아지고 확 줄이면 용해도가 떨어지고 그럼 용해도가 떨어지면 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석출. 맞지? 자, 그 순서. 그럼 3번이 답이네. 자, 4번. 물질의 밀도 변화폭은 임계점 위보다 물질 변화폭은 임계점 위보다 초임계 상태에서 밀도 변화가 크다고 했고 초임계 상태는 아까 어디라 그랬었지?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을 올렸을 때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틀렸고. 5번. 이산화탄소의 임계 압력은 정밀한 실험을 통해 소폭 변경되었다. 맞죠? 근데 31. 몇 도였잖아.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라 뭐였지? 온도였지. 그지? 압력이 아니라 온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 단순한 일치인데 이게 자꾸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 요런 부분에 자꾸 장난치는구나. 그걸 너희들이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수능도 올라가요. 수능도 올라간다고.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자, 얘는 좀 보자. 두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더 작은 물체에 질량이 같은데 이만한 애보다 요만한 애가 더 밀도가 촘촘할 거 아니야.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번 넘어가고 2번. 산소는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최소 온도. 그게 뭐라고? 임계 온도. 그죠? 임계 온도를 넘어서면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서 온도와 압력을 계속 높이면 물도 아닌 기체도 아닌 애매한 병신이 된다. 그게 유체. 2번 답이었네요. 자, 이유탄 분자 간의 거리는 밀도네. 이유탄 분자 간의 거리 밀도지, 그지? 본문에서 밀도라고 안 해서 추론해야 돼. 그죠? 분자 간의 거리는 액체가 초임계 유체보다, 뭐 개소리. 초임계 유체가 밀도가 훨씬 더 변화폭이 크다고 했었잖아. 4번.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비해 임계 온도가 높다면 임계 압력은 낮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임계 온도하고 임계 압력은 폭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같이 움직이지. 아까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밖에 없었어. 근데 그 두 개를 볼 때도 같이 높거나 같이 낮았잖아요. 그죠? 4번 안 되죠. 기존의 액체 공정으로 분리하면 초임계 유체 공정으로는 무슨 소리야. 기존의 액체 공정, 즉 아까 뭐라고 액체와 달리 초임계 유체는 이유탄 분자 간의 거리를 더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 5번 바로 나가리죠. 자, 4번 봐봐. 이것도 그냥 자, 역전점 중간 그거 보면 끝 아니야? 어떤 식물 뿌리에 함유된 성분 P하고 Q를 초임계 유체에 용해한 후에 분리하고자 한다. 라는 말은 이 식물 뿌리를 어떻게 갈던가 녹이던가 어떻게 해서 얘를
초임계 상태 용질로 넣어버린 거야. 그럼 그 상태 안에서 내가 그 식물 뿌리에서 P하고 Q만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아마도 지금 현재는 이 P하고 Q의 임계점을 알고 있는 상태일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용해서 분리하고자 해. 개별 성분 PQ에 대한 온도 T1, T2. 자, 얘가 더 높대. 압력에 따른 초임계 유체에서의 용해도는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러면 자, 역전점, 중간 압력, 그지?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보면 되잖아. 온도를 T1에서 T2로, 그죠? 자, 그럼 얘가 Q고, 얘가 P잖아. 그지? 그럼 얘가 T1에서 T2로 하면 얘는 용해도가 어떻게 돼? T1에서 T2로 하면 얘는 올라가지. T1에서 T2로 하면 얘는 온도가 떨어지겠네. 아, 온도랜다. 용해도가. 그죠? 그냥 중간에 긋고 T1에서 T2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내려가네. 그럼 얘가 먼저 속출되겠네. 용해도 내려갔으니까. 얘는 속출. 그 다음에 석출. 온도가 올라간다. 용해도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졸라 어렵게 얘기해놓고 그래프 적용하는 문제는 간단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약수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야, 이거. 요거. 이거 변화시킨 거 아니거든요. 수특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바꾸겠어? 요거 바꾸고 PQ, AB로 바꾸고. 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뭘 바꿔? 역전점을 뒤집어 놓는다던가. 그지?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자, 지금 과제가 국어 과제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거야. 지금 다운을 다 받자. 선생님이 내일부터 해서, 피드백을 좀 줄 겁니다. 피드백을 줄 거고. 그 과제를 지금 다운 못 받는 친구는 선생님이 내일 그 수학 선생님한테 좀 프린트해서 주라고 할 테니까 오늘 만약에 다운에 문제가 있거나 종이로 난 진짜 때려주고도 종이로 하고 싶다라는 친구는 내일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한테 프린트해 주라고 얘기할 테니까. 자, 그리고 지금 그 오르조를 통한 학습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필기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쓰다 보면 또 편해져요. 편해집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선생님이 클래스인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 너들 많이 헷갈릴까 봐. 그래서 클래스인도 다시 세팅한 다음에 다시 전달해 주고 클래스인은 PC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보자.